이슈 돋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손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약속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물가 관리 약속을 들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추경을 편성하자니 물가 관리가 더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피해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면 또 민심이 악화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서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상황인데요. 네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마련을 한 걸까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추경안이 공약으로 또 1호 공약, 그러니까 1순위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단 공식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인수위에서. 일단 추경을 할 때는 보통은 통상은 초과세수 얼마나 이제 더 많이 거쳤느냐, 더 많이 거친 분으로 먼저 하고 또 적자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언제나 지적했던 게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지금 재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한 억제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신의 어떤 발언 때문에라도 그래서 네. 적자 국제 발행을 좀 줄이고 이제 기존 어떤 그런 예산에서 좀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그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조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사실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추경안을 마련하면 현 정부에 그걸 넘겨서 협조를 구해서 현 정부가 이제 국회에 넘기는 그런 수순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607조 이번 올해 예산이 슈퍼 예산이에요. 네. 607조 원인데 이 607조 원 가운데 그 절반은 의무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가운데서도 인건비도 사실 무조건 지출을 해야 되고 국방비 지출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계속 사업은 또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용 재산이 그런 그 예산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걸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초과세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초과세수가 4월에 이제 이 결산을 해서 이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초과세수도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적자 보전, 이 국채부터 이제 보전을 하라라고 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과세수를 당장 이번 추경의 반영도 힘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원 마련에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또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추경 50조가 진행될 시에 시장에 뭉칫돈이 유입된다라는 점도 부담스러운 것인데요.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2차 추경 이전에도 6.25 이후에 71년 만에 1월 추경이 이미 있었어요. 16조. 그러니까 71년 만이라고 한다는 건 예산을 통과시킨 게 12월에 통과시키잖아요.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에 추경을 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6.25 전쟁만큼이나 사실은 시급한 일이다라고 지금 현 정부는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추경이 있는데 바로 또 2개월 만에 2차 추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다라는 뜻이고 돈이 풀린다는 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이미 페이스북에 50조 원 추가 공약은 물가 추가 자극을 우려한다라고 이미 글을 올린 상태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경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이렇게 물가만 오르면 인플레이션인데 네.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요. 네. 미국, 중국 이미 작년 동기 대비 그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이제 보이고 있고 또 에너지, 뭐 곡물가 다 폭등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각국이 이제 금리 인상마저 이제 서로 나서고 있어서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이 세계 글로벌 경제에 이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아까 앵커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큰 딜레마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돈은 풀어야 돼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 폭탄, 물가 상승, 이 초압력에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야만 하는데 사실은 이 모두 해야만 하는 딜레마를 할 수 있는 묘수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경제 1분과가 거시경제의 틀을 잡고 있는데 네. 이 경제 1분과에서 바로 이 고물가 저성장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해답을 내놔야만 한다라고 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 올해 2월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4.82로 전월 대비 0.4%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해당 수치가 한은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라고 하던데요.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약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에 소비자 물가 전망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보통 제가 이제 처음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축소하겠다, 최소화하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보면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즉 소비자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말씀하셨듯이 2월 생산자 물가 역대 최고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월 대비 0.4% 상승. 그런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0.4%가 어느 정도일까 예. 체감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년 동월 대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8.4%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른 거거든요. 네.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이 소비자 물가를 집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를 두 번이나 지금 이 연달아서 이 전달과 이번 달 연달아서 지금 역대 최고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생산자 물가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2월 생산자 물가가 역대 최고치니까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고 한다면 지금 3% 후반대, 그러니까 1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3.6%에서 2월까지 하면 3% 후반대인데 이미 4%의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4%를 넘을 것이다. 한은이 지금 관리하겠다는 그 수치보다 훨씬 더 지금 오버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추경 물가 그 압력에 그다음에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와 관련된 글로벌 이 에너지 대란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가스료, 전기료 인상을 지금 억제했거든요. 네. 그런데 당연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올 4분기에는 전기료가 10.6%, 가스요금이 16.2%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물가에 더 있습니다. 안 좋은 영향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 올 하반기까지의 물가 상승 폭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동성은 뭐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지, 물가 상승이 있지. 그러면 하나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가 상승 때문에 취약계층에서 힘든데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어떤 그 가계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거시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고도 신속하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 돋보기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